지금 제가 내일 시험이 마치는 바람에 직접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보니까 투표를 하신 거 보니까 계속 이전같이 강의식으로 일단은 기능 구현하는 게 좋으신 걸로 다들 모이시더라고요, 의견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다들 환경이 갖춰져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마 좀 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유니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깃허브 데스크톱 설명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깃허브 데스크톱을 직접 리포지토리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아, 아, 그 푸시를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은 다들 지금 바로 따라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깃 데스크톱을 키시면 뭐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시면 로그인을 하시고 그래서 계정을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그 리포지토리 선택창에 들어가시면 여기 필터에 애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누르셔서 어, 이게 보통 리포지토리라는 게 저장소인데 그 저장소 하나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업로드 시킨다고 하면 리포지토리 하나당 프로젝트 하나를 보통 넣거든요. 여러 개를 넣으면 아마 용량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약간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좋은 점도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할 거는 2D 탑다운 방식 RPG의 기본 템플릿 같은 거를 만들 텐데 그럼 2D RPG 템플릿 이렇게 해서 네임을 뭐 만드셔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깃허브 데스크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그 깃허브 그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깃허브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업로드 용량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100메가였나?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하나당 기본 1기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업로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깃 데스크톱을 쓰셔서 깃 데스크톱을 쓰면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긴 한데 그래서 이 깃허브 데스크톱을 쓰는 건데 그래서 사실 깃허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리포지토리를 만드시고 그거를 이 깃허브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클론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원래 있던 리포지토리를 이 컴퓨터 로컬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애드 들어가서 클론 리포지토리 하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포지토리 항목들이 떠요. 그럼 이제 클릭해서 제가 이제 로컬 저장소 디렉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복사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복사본이 생기면 그걸 제가 이렇게 뭐 유니티 에디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수정을 가하면 수정 항목을 그 서버에 있는 이제 그 리포지토리도 동일하게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죠. 푸시를 눌러서. 그렇게 하는 게 클론하는 방식이고 나는 웹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포지토리 말고 그냥 여기 데스크톱에서 그냥 리포지토리를 만들겠다 하면 create new 리포지토리에서 여기에서 인을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2D 플랫포머로 일단 해볼게요. 뭐 템플릿하고 디스크립션은 그냥 비워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로컬 패스에 뭐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create 리포지토리를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퍼블리시 리포지토리를 해야지 이제 이게 그 GitHub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연동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show in finder 아니면 뭐 explorer 이렇게 하면 그 해당 GitHub 그 저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폴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 예를 들어 변경을 가해보면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것처럼 change라고 생겨요. 제가 지금 그냥 아무 영상을 그냥 땡겨와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변경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changes라고 뜨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커밋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commit to main 하면 이제 메인 브랜치라고 이게 변화를 이렇게 트래킹하는 트리 구조의 어떤 그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커밋을 한 다음에 커밋이 하는 게 약간 올려두는 것 같고 그리고 푸시 오리진을 누르면
이제 내가 커밋한 변경점들이 이제 그 리포지토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니셜 커밋이 제일 최초로 커밋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점이 들어간 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뭐 배치 오리진하고 그러니까 쿨론한 후에 배치 오리진하고 뭐 해서 똑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커밋한 다음에 푸시해서 변경점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이에요. 형상 관리를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형상 관리가 뭐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각 버전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유니티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 프로토타입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거를 이제 서버에 이렇게 딱딱딱 저장해 놓지 않고 만들다가 잘못돼서 에러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상 관리라고 해서 버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별도로 저장해서 이렇게 커밋 하듯이 해가지고 히스토리를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 혹은 팀별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깃을 포함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요 깃이 깃허브가 굉장히 좋은 게 포트폴리오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뭐 대회나 취업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맡았던 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구현했던 어떤 기능들 같은 것들을 포트폴리오식으로 보여달라고 할 때 뭐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서 보여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깃허브로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그냥 깃허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유니티도 중요하지만 유니티로 만든 프로젝트를 이렇게 형상관리 프로그램에다가 넣어가지고 버전별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갔냐라는 거를 히스토리처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나중에 다른 분들이랑 협업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툴로 쓰일 거예요. 아마 깃허브를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더 나간다면 GitHub 데스크톱을 쓰는 게 아니라 저기 터미널이나 그게 사용해서 Git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트캠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딥한 주제라서 저도 사실 그쪽은 그렇게 잘 알진 못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그냥 살짝 소개해 드리는 정도였고 혹시나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GitHub 리포지토리를 여기 로컬에서 만들어가지고 한번 푸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커밋만 하시면 안 되면 꼭 푸시를 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웹에서 잘 올라갔는지 본인 깃허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도 해보신다거나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제가 수업에 썼거나 좀 네, 여기 방금 만들었던 이게 들어가 있죠. 여기 GitHub 홈페이지에 여기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들을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들이나 아니면 강의 때 썼던 프로젝트 파일들을 여기 요 페이지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냥 여기 그냥 막다운으로 그냥 목차 설명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제가 시험 끝나고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혹시 뭐 여기 나중에 뭐 콜라보레이터즈에다가 여러분들 그 닉네임 알려주시면 거기다 기업 같이 그 하는 걸로 넣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면 카톡톡방에 깃허브 닉네임을 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깃허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사실 막 거의 1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그냥 준비했어요.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현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플레이어를 그러니까 2D를 제대로 한번 다뤄보는 건데 요 2D 스프라이트를 임포트하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이동 조작하는 것과 요 배경에 이 타일셋을 그리드로 이렇게 놓는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그 타일셋과 캐릭터 그 스프라이트 시트를 다운 받으셨나요, 다들? 두 분은 다운을 받으신 것 같고, 네, 세 분 다 다운을 받으셨네요.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초기창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미스틱 우즈라는 그 그래픽 리소스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아마 게임을 제작을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취미삼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2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그 왜 플립북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이 여러 개들 만화 같은 것들 종이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책 같은 건데, 그 모서리를 이렇게 쫙 당기면 마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그런 걸 뭐 플립북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당 이렇게 변화가 아주 작게 있게 해서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모아놓은 이걸 보고 스프라이트 시트라고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뭐라 해야 되죠? 하나의 관례, 템플릿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온라인에서 이제 리소스를 찾으시면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뭐 그래픽 리소스를 누구한테 담당을 시켜서 소싱해도 이런 식으로 아마 보내드릴 거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2D 특히 픽셀 아트를 가지고 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그냥 화면에 이 몇 개죠? 뭐 한 스물 뭐 이렇게 많은 양의 이 캐릭터 그냥 서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라야 돼요. 하나하나.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인스펙터에 임포트 세팅이란 게 떠요. 이전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는 거기에 딸린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그 인스펙터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미지 같은 리소스를 클릭하면 임포트 세팅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가져올 때 뭐 압축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 필터 모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와 있는 건데, 일단 픽셀 아트를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요 두 개는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클램프 말고 요거 필터 모드를 무조건 바이리니얼이나 트릴리니얼로 돼 있으시다면 노 필터로 하셔야 되고요. 컴프레션도 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안 돼 있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 세팅은 아마 이 컴프레션이랑 필터 모드가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픽셀 아트가 특성상 픽셀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이제 목표인데, 다른 사진을 임포트할 때처럼 압축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뭉개지거든요, 픽셀이.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필터 모드랑 컴프레션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이걸 다 하셨으면 여기 스프라이트 모드에 싱글로 돼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싱글. 그거를 멀티플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스프라이트를 보면 하나의 스프라이트 시트에 진짜 여러 가지의 액션들이 하나 다 모여 있는. 그러니까 한 이미지 파일에 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멀티플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멀티플로 이거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변경점이 없어서 이게 안 뜨는데 여러분들은 변경을 하셨을 테니까 여기 어플라이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다들 세팅 하셨나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들어가 주세요.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여기 그 멀티플로 했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스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의할 게 멀티플로 안 해놓으면 슬라이스 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픽셀 아트 이렇게 들고 와서 슬라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칸칸칸마다 이렇게 잘라서 쓰려고 슬라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클릭이 안 된다, 회색 처리가 된다 이러면 내가 멀티플을 선택을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슬라이스를 하면 이렇게 오토매틱이 있고 피봇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입에
오토매틱은 뭐냐면 유니티가 알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용할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리소스에 따라서 오토매틱으로 했을 때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드 바이 셀 사이즈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칸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오토매틱하게 안 하고 매뉴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 사이즈로 하던지 아니면 숫자 몇 개가 있는지 이걸로 조정을 하던지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오토매틱으로 하는 거죠. 오토매틱으로 해서 슬라이스를 딱 해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칸칸마다 잘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되시면 어떻게 되실 거냐면 플레이어 옆에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에 세모 있는 이게 떠요. 그럼 보시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슬라이스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되셨다 하면 또 대답 남겨주십시오. 음, 근데 그거 옆에 방향키 눌러서 저기 세모 동그라미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기 스프라이트 에디터 잠시 눌러주실래요? 인스펙터에. 그러면 여기 이게 오토매틱이라서 저 머리 부분이랑 몸 부분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못 인식을 했나 봐요. 그러면 그리드 바이 셀 카운트로 하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카운트로 하셔서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니까 컬럼 로우를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고 슬라이스를 눌러주시면 네, 그러면 어, 임시 방편이지만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잘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화면 공유 중단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보면 슬라이스가 안 떠요. 그러면 제가 뭘 보라고 하셨냐면 뭘 보면 된다고 했냐면 인스펙터의 스프라이트 모드를 한번 봐보세요. 싱글로 돼 있죠. 맞죠? 그거를 네, 멀티플로 바꾸시고 어플라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토마틱 요거는 오토마틱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하시고 슬라이스를 누르시고 그다음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제 나가보시면 밑에 지금 이제 하나하나마다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바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또 가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냥 그러면 바로 캐릭터 컨트롤러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플레이어라는 엠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음, 그리고 add 컴포넌트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추가를 하셨으면 여기 스프라이트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찾으면 힘드니까 본인이 찾은 것 중에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 시트 중에서 이것들을 다 쓰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늘 쓰는 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스프라이트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캐릭터가 앞을 보는 것도 있고, 옆을 보면서 걷는 것도 있고, 위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도 있고, 뭐 공격 모션도 있고, 뭐 쓰러지는 모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특정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션만 쓸 거예요. 그래서 뭘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스프라이트 칸에 올려다 놓냐면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스프라이트들 중에서 첫 번째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시작 동작인 스프라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놔주세요. 될 수 있으면 정자세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 움직임이 거의 없는 동작. 왜냐하면 이게 초기 자세거든요. 지금 얘한테 입히려는 게 가만히 있을 때 자세를 그냥 입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혹시나 그 본인들의 스프라이트 시트들 중에서 뭐 아이들 상태인 게 따로 있다면 그거를 그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이렇게 또 임포트해서 그거를 끌어다 놔도 되는데 지금 바쁘니까 그 움직이는 모션 중에서 제일 정적이고 시작 동작을 저기 스프라이트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씬에서 이렇게 뜰 거예요. 모습이. 여기까지 되시면 되셨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단 요만큼 하셨으면 이제 얘를 이동을 시켜야겠죠. 2D 스크립트로 우리 예전에 3D로는 이동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2D로 한번 컨트롤 해봅시다. 거의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스크립트 네임을 써도 되고요. C#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기능을 넣어주시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뭐 본인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신다면 VS 코드로 연동이 되겠죠. 이렇게 켜주시고 코드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만들어 놨던 걸 그대로 쓸게요.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혹시나 이렇게 제가 설명 하나하나 다 하겠지만 시간이 크게 없으니까 완성본 여기 있어요. 옆에 끼워 놓을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이 친구가 움직이는 스피드부터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밖에서 어떻게 참고를 지금으로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무브 스피드라는 그 플로트 변수로 해가지고 프라이빗은 이제 밖에서 참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퍼블릭 대신 프라이빗을 쓰는 거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적으면 기본으로 프라이빗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완성본을 했던 여기에는 앞에 프라이빗을 안 붙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기본 값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기 명시적으로 프라이빗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3D 컨트롤러를 쓸 때도 저희가 리지드 바디를 썼었잖아요. 리지드 바디에 애드 폴스를 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구르고 공 굴러가는 거. 그거를 이번에는 2D용 리지드 바디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거예요. 이러면 myRB로 할게요. 얘도 프라이빗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 얘도 뭐 딱히 다른 곳에서 참조를 할 게 지금 아니니까 요 정도만 해놓고 봅시다. 그러고 보이드 스타트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유니티 연동이 확실하게 되셨다면 저렇게 방금 제가 하신 것처럼 인텔리센스가 거의 뭐 대부분 알아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렸냐면 예를 들어 퍼블릭 리지드 바디 이렇게 해놓고 이걸 퍼블릭으로 제가 선언을 해가지고 그 밖에서 참조를 되게 만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인스펙터 창에 스크립트 창에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인스펙터 창에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게 시리얼라이즈도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거나 컴포넌트를 끌어다 놓아도 돼요. 참조할 것들을. 근데 그 나중에 게임을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그게 상당히 귀찮아요. 이왕이면 스크립트를 짜기 시작하면 그냥 스크립트 안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get component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오브젝트 안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 기능들을 참조하고 싶을 때 제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이렇게 끌어다 놔서 붙일 수도 있지만 스크립트 내에서 얘네를 불러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et component라고 해서 여기다 rigid body 2D rigid body 2D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괄호 꼭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오브젝트에 첨부되어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컴포넌트를 땡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 쓰는 게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에디터에 가서 갖다 끌어놓는 것보다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근데 나는 코드 쓰는 게 진짜 너무 싫다, 하기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보다 뭐 에디터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하시거나 아니면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나 그 강제로 이제 프라이빗인데도 밖에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방식을 쓰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변수가 있어서 요 위에다가 하나만 더 넣을게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방금 왜 그 스프라이트 내서 이 이미지 딱 표현시켰던 렌더링 했던 화면에 출력했던 그거 있잖아요. 컴포넌트. 그것도 일단은 가져와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래픽을 플립시킬 때, 좌우 반전시킬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거까지 들고 와서 얘도 저는 오늘은 그냥 프라이빗으로 놔두고 겟 컴포넌트 방식으로 들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일단 요 컴포넌트는 나중에 제가 쓸 거니까 지금 불러온 거고 여기에는 그냥 업데이트 돼 있는데 여러분 픽스드 업데이트를 사용해 주세요. 웬만하면 픽스드 업데이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걸 구현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뭐 있잖아요. 그 input get axis를 해가지고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는 정도를 받아오는 함수를 썼었잖아요. 저희가 꼭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input get axis 해서 호리전탈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누르는 값을 무브먼트 밸류 x라는 플로트형 자료에다가 일단 담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평으로만 움직이면 이상하니까 무브먼트 밸류 y도 담을 거예요.